그 다음에 26번. 각종, 이거 국회의직 문제인데 조금 그렇긴 하죠. 보시면 26번. 각종 사회보험, 연금 관련법 등에 따른 사회보장 급부 청구권. 사회보장 급부 청구권 등은 공권으로 본다. 공법상 권리지. 그죠? 근데 다만 이러한 공권을 행사한 경우 당해행정청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항고성의 대상성이 인정되고 법령에 의해 바로 급부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여러분 국회직이라고 그랬어요? 맞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틀릴 것 같으세요?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맞다. 여러분 이게 뒤에 법령에 의해서 바로 급부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 말이 이미 법에서 지급 요건, 지급 범위, 지급 절차 그런 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뭐다? 이 거부가 처분이에요, 아니에요? 처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사자로 적극적으로 지급 청구를 하면 된다는 거야. 국가나 지자체 그렇게 상대로. 주체를 상대로. 근데 요거는 반대지. 여기서 이러한 공권을 행사한 경우 당해행정청이 이를 거부했다면 항고성의 대상성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건 뭐죠? 이거 반대. 바로 급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보세요. 법령에서 바로 급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행정처의 별도 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거부나 결정 자체가 처분성이 있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27번.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이제 직원관계가 나오죠. 청경찰. 국가나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경찰 근무관계는 이거는 공법관계일까요? 사법관계일까요? 공법관계지. 특별 권력관계. 그죠? 특별 권력관계. 징계처분, 처분성이 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경찰. 이 공법의 규율을 많이 받는데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이제 보장받고 있다는 거죠. 국가배상법도 적용받고 공무원연금법도 적용이 되고 여러 가지 보수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고 이래가지고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해가지고 공법관계에 해당해 특별 권력관계예요. 특별 권력관계 내부의 징계 이거는 처분성이 있죠. 그래서 항고성으로 다투면 된다. 이게 징계받아서 다툰 사건이에요. 징계받아서 다툰 사건. 항고성. 그리고 29번 농지계량조합 직원에 대한 징계. 여러분 농지계량조합의 직원, 조합과 직원과의 관계 이게 뭐죠? 이게 어떤 관계다? 특별 권력관계죠. 특별 권력관계 중에 이거는 공법상 사단관계. 그죠? 징계처분은 역시 이것도 처분성이 있어요. 사법관계가 아니죠. 공법상 사단관계. 특별 권력관계에는 우리가 근영특사 해가지고 몇 가지 있었죠. 공법상 근무관계, 그리고 영조물 이용관계, 그리고 특별 감독관계. 공법상 사단관계, 근영특사 이렇게 했었죠. 여러분 이게 괜찮으시죠? 머리에 쥐나면 안 돼. 말을 조금 해야 돼. 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가 카페에 올려놨다 그랬잖아요. 카페에 거기 이게 빵꾸 뚫어놓은 거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풀어보시고 그래서 그래 시간이 없지? 그래서 가자. 갈게요. 그다음 30.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 계획 안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 그러면 이게 사법강의예요? 아니지. 공법인이야. 공법인 그죠? 이 결의 공법인이 한 결의잖아. 그죠? 공법관계죠? 당연히. 그래서 요것도 덤으로 온 김에 지금 여러분 관리처분 계획 안에 대해서 뭘 봤죠? 인가를 받으면은 이 관리처분 계획안이 어떻게 된다? 계획이 돼가지고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그랬지. 그래서 인가 전에는 어떻게 다툰다? 당사소송으로 다투는 거야. 당사소송. 이 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당사소송으로 제기하면 돼요. 그리고 인가 후에는 요게 이 계획 자체가 이게 안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계획 자체가 구속적 행정 계획이 된다. 처분성이 인정되죠. 그래서 계획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이해가시죠? 계획에 대해. 이게 사업시행계획도 똑같죠? 사업시행계획도 똑같다. 이게 공법관계고요. 그다음에 41번. 공립유치원 임용기간을 정한 전임 강사의 근무관계. 여러분 공립유치원 강사지. 공립유치원 강사는 이거는 뭐다? 공법관계, 사법관계. 공법관계. 그죠? 이 공무원에 준한다고 봤어요. 예. 임시직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있다. 이게 법을 보니까 그렇다. 개별법을 보니까. 그래서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시민보장받는 임시직 공무원 지위를 있다. 그래서 이건 공법관계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34번, 36번. 34번 이거 각종 근무관계.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공법관계다. 아니다. 이제 지하철공사와 소속 직원과의 관계 이거 사법관계라고 보면 팔래. 사법관계. 그리고 36번 한국조폐공사가 행한 소속 직원 파면행위는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사법관계지, 그죠? 한국조폐공사하고 소속 직원과의 관계, 요게 뭐다? 사법관계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사법관계인 것들. 사업상 근로계약관계, 사업상 징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봤어요. 이게 여러분 이런 것도 다 보고 계시죠? 17, 14. 그리고 이제 37번. 종합유선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다. 아니지? 직원이잖아. 그죠? 이게 종합유선방송위원회 국가기관이지만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관계일 수가 있다 그랬죠? 사법관계. 공법관계가 아니에요. 공사, 공단, 그리고 뭐 이렇게 국가기관 안에서 그 내부에서 일하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이거 사법관계일 가능성이 커요. 그죠? 아무나 국가배상법 적용받고 아무나 이게 막 공무원 연금 받고 막 이러진 않잖아. 그쵸? 두시고 그리고 38번. 여기 맞춰보세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 사법관계다. 사법관계겠지? 예, 사법관계. 아셨죠? 우리가 여러분 이게 앞에 농지계량조합하고 그리고 청경찰, 이제 국가나 지자체에서 근무한 청경찰, 그리고 공림주청 강사 그거를 기억하고 나머지는 이제 사법관계라고 찍어도 찍는 거다. 아셨죠? 알아두시고. 그래서 요거는 사법관계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이 이거 임금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당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본 거죠.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39번. 이것도 잘 찍어보세요. 이게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의료보험조합이 행한 소속 직원 징계 면직행위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자신있게 찍어도 돼. 그렇죠? 자신있게 찍어도 된다. 우리가 이게 국가나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경찰, 농지기량조합, 그리고 공림지원 강사 그거 이제 공법관계. 나머지는 이게 사법관계로 잘 찍어야 된다. 아셨죠? 사법관계. 이거 막 앞에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속으시면 안 돼요. 40번. 기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기속재산의 매각. 여러분 이게 귀속재산, 일본인 재산이었던 거지. 근데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이제 우리 48년에 이제 가져온 거잖아. 대한민국이. 그죠? 요거는 이거 매각하고 막 팔고 임대해주고 막 이런 거를 갖다가 사법관계로 봐야 될까? 공법관계로 봐야 될까? 공법관계로 봐야 되지 않을까? 공법관계. 그래서 이게 이거 왜 공법관계. 사법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만 보는 게 여러분 쳐다보는 깜짝. 여러분 이게 공법관계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 국유재산이라고 하죠. 근데 국유재산 매각행위는 사법관계일 수가 있지. 국유재산 중에 일반 재산 같은 거 매각하는 거는 그건 사법관계잖아. 근데 이게 귀속재산 이게 국가재산이에요. 국가재산. 그러니까 일본인 재산이었던 거를 국가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속재산 같은 경우는 우리 판례가 요거 매각하고 그러는 것을 이제 공법관계라고 봤어요. 비교해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기속재산 거 공법의 규율을 받아야 된다 해서 공법관계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42번.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 부과처분. 변상금 부과처분은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봐야 한다. 변상금 부과처분은 처분이죠. 변상금 부과처분은 우월한 공권력 행사다. 이런 변상금 부과처분 이거 기속행위일까요? 재량행위일까요? 기속행위해야 되겠죠? 기속행위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43번. 이것도 이제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또 나오죠.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 용역 운영계약. 여러분 국립의료원이에요. 공물이지 행정재산. 근데 부설주차장에 관해서 용역 운영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게 부설주차장으로 이제 사용한다는 건데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게 행정 목적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행정 목적 외로 사용하는 거예요? 행정 목적 외로 사용하는 거지.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이거는 뭐다? 이 운영계약. 요거는 실질이 뭐다? 특허예요, 특허. 그죠? 특허죠? 공법상 계약이 아니에요. 특허고 이와 관련한 가산금 지급, 채무 부존재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에 의해야 하는 거죠. 행정소송. 그렇죠. 행정소송. 공법관계 그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실질이 특허다.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44번, 45번 똑같은 거. 44번 행정재산, 국유재산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요거 강화상 특허죠. 특허. 그리고 45번 국공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신청의 거부.
그럼 사법관계? 아니지. 이건 또 뭐다? 특허 신청에 대해서 거부하면 그건 뭐예요? 거부 처분이지. 처분을 신청해서 거부가 나오면 그것도 거부 처분이죠. 특허는 처분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도 공법관계. 그래서 공법관계 다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46번.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 부과. 그러면 이거는 사용자 주체로서 행하는 행위예요? 특허를 해주고 특허 사용료를 부과해요. 그거 안 내도 괜찮아? 내야 되지. 안 내면 어떻게 돼? 강제징수 되지. 강제징수. 그죠? 이거 사용료 부과는 요거는 사법상의 이행 청구가 아니라 요것도 역시 처분이에요. 급부 함령이지. 돈 내라고 하는 거죠? 안 내면 어떻게 돼? 뺏는 거지. 아셨죠? 그렇게 되는 거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47번, 48번. 요것도 주의하셔야 된다. 요것도 이제 17년 국가직 7급 17년 행정사에서 또 이제 나왔죠? 비슷하게 나왔다. 47번. 사인이 공공시설을 건설을 했어요. 공공시설 건설을 하고 국가 등의 기부 체납을 해서 공물로 지정이 됐어. 여러분 공물로 지정이 되면은 이게 공공시설은 뭐가 돼요? 건설했다며 형체적 요소, 그죠? 의사능 요소. 이 공공시설이 뭐가 된다? 행정재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부 체납했던 게 뭐가 되는 거다? 이제 행정재산이 된 거지. 그리고 나서 그 행정재산을 갖다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이건 뭐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다. 그죠? 기부 체납을 받았어요. 그죠? 행정청이. 그리고 나서 그걸 공물로 지정을 했어. 그러면 행정재산이 되잖아.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을 또 어떻게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는 거가 뭐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사업상 계약이 아니라 이거는 특허지. 특정인에게 특별한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거죠. 괜찮으시지? 그렇게 봐야 돼. 그리고 48번. 48번. 행정재산을 기부 체납한 사인에 대한 그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 여러분 이게 행정재산이 똑같네. 그 이거보다 처분이지. 공법상 법률관계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49번 50번 또 비교를 해주셔야 되죠. 왜 이렇게 비교가 많아? 묶어서. 그래서 49번. 구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따라서 기부 체납받은 공유재산이야. 공유재산 이거 주의해야 된다.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 이거 사법관계예요? 공법관계예요? 헷갈리지?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 그냥 이렇게 나오면 뭐다? 일반재산 생각하면 돼. 일반재산 그냥 공유재산 국유재산 이렇게 나오면은 일반재산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까 그거랑 비교해야 돼. 아까 요거는 공물로 지정했대잖아. 다른 판례야. 그죠? 요거. 그래서 요거는 공유재산, 기부 체납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제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 이거 사법관계.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방재정법 이런 거 나오면은 사법관계라고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지방재정법, 아까 나왔던 예산회계법, 그리고 그 공공계약 체계라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가 당사가 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거 지방재정법, 그 예산회계법, 그리고 국가계약법, 국가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서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 나오면은 사법관계로 찍으면 좋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재산 생각하시고요. 일반재산 사용 허용, 이건 사법관계고 여기 50번.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그냥 국유재산이네. 일반재산 생각하면 돼. 일반재산. 그래서 사경제 주체로 수행하는 사업상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아셨죠?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놔야 돼. 아셨지? 그냥 이렇게 공유재산, 국유재산. 아까 그 막 공물로 지정했다 그런 얘기 나오면 행정재산이에요. 공물 지정이 행정재산. 알아두시면 된다. 그리고 52번 또 나왔다. 국유임야 이거 일반재산이죠. 일반재산. 저 일반재산 무상 양형 거부 이거 사법관계지. 양해를 했든 거부를 했든 사법관계잖아. 그렇죠? 국유임야 일반재산. 그리고 52번 산림청장의 국유임야 대부에 따른 대부를 부과. 국유임야잖아. 국유임야. 대부 임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다? 사법관계. 그렇죠? 국유임야 일반재산이다. 그렇죠? 보시고 그다음에 53번 일반재산인 국유림. 여러분 국유임 똑같지? 일반재산이에요. 그래서 대부는 공법상 법률관계가 아니라 사법상 법률관계. 사법.
54번 국유 일반 재산 안 주죠. 일반 재산에 나왔네. 일반 재산에 대한 대부료 납부 고지. 임대료 내세요. 임대료 내세요. 이거 납부 고지는 이거 공포관계야 사부관계. 사부관계지 월세잖아 월세. 아이고, 그리고 55번 국유 일반 재산의 대부료 징수. 징수네. 징수에 관하여 국세 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특별한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 이게 특별한 규정이 있어. 국세 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규정이 있어요. 국유재산법에. 국유재산법에 국세 징수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국세 징수법에 따라서 강제 징수할 수 있죠?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공법상 강제 집행 가능하면은 사법상 강제 집행 필요가 없는 거죠. 민사소송 제기할 소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민사소송 방법으로 대부료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거죠. 이거 진짜 이게 대부료 징수다. 대부료 징수에 대해서 다툰다. 그러면 여기 징수는 강제 징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독촉압류 매각청산이지. 다처분성이 있죠? 이거 납부 고지. 요거는 사법관계고 대부료잖아. 그죠? 대부. 여러분 이게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용 허가 이런 말을 쓰는 거고 허가 이런 말 쓰는 거다. 그죠? 알아두시고 혹시 막 이렇게 국유재산에 대한 허가, 사용 허가 이렇게 나오면 좀 의심하셔야 돼. 그러면 국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 재산은 대부라는 말을 많이 써요. 대부. 아셨죠? 알아두시고 됐다. 그 다음에 56번 이거 보조금 관련돼가지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앙관세의 장이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하였음에도 명했대요. 명했다. 근데 보조사업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아. 그럼 중앙관세의 장은 강제징수의 방법과 민사소송의 방법을 합리적 진행에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게 뭐 대집행하고 이행강제금이야? 합리적으로 아니지. 이게 아니다. 뭐다 이게 강제징수 할 수 있으면 강제징수 해야지. 이거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틀렸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공법상 강제집행 가능하면 민사상 강제집행 필요 없잖아. 그죠? 자력집행이 가능한데 못하라고 소송을 제기해.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57번 이거 진짜 지으려다가 말하는 전화 가입 계약. 이거는 사법상 법률상 이거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58번 59번 이거는 물 관련된 거 수도료 공공 하수 이용 관계 이건 뭐다? 공법관계 물 관련된 거 아셨죠? 그리고 60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 여러분 이게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결정 시정조치 권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지? 우리 행정지도에서 공부를 하죠. 이거 공법관계예요? 사법관계예요? 공법관계지. 공법관계 중에 뭐다? 권력관계. 이게 권고가 처분성이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있다고 그랬지. 기억나야 돼. 성희롱 결정받은 자 얘한테 어떻게 한다? 인격권의 침해를 가할 수가 있잖아. 그죠? 만약에 그리고 이 시정조치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불이익조치가 예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강제성이 있는 행정지도죠. 이게 그냥 이게 행정지도가 아니에요. 권고가 아니야. 실질이 뭐다? 이건 처분이다. 진짜 처분성 인정되니까 이거는 항고성의 대상성이 인정이 된다. 이 권고에 대해서 취소송 제기하면 된다는 거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그리고 뭐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이런 것들 처분성 인정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최근 판례에 국가인권위원회 무슨 기각결정 그죠? 뭐 그런 것들 다 처분성 인정된다. 그래서 좀 괜찮지. 또 61번 요거는 이게 변시 문제인데 뭐 이런 게 있구나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헌법에 구체화법으로서의 행정법이라는 말을 오늘날의 행정법이 헌법 형성적 가치나 기본 이념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가치나 기본 이념은 일정한 실정법 원리로 구체화되어 행정을 구성하는 행정법의 기본 원리를 구성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쵸? 여러분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 행정법의 기본 원리를 구성한다. 누가? 헌법이. 그죠? 헌법이 행정법의 기본 원리를 구성한다. 이런 말이에요.